우리 뉴스파이터에서 항상 우리 전국의 경찰관분들 참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요 분노 좀 해야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부산의 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자정이 넘은 시간입니다. 한 70대 여성이 지구대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자 경찰관이 다가가서 뭔가 물어보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이 경찰관이 할머니의 팔을 억세게 잡아 끌면서 지구대 밖으로 내쫓습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이를 돕고요. 심지어는 할머니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합니다. 아니, 일단 자정이 넘은 시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할머니가 지구대에서 일하는 뭐 경찰관분들한테 물건을 팔러 오신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왜 갑자기 앉아있다가 저렇게 팔을 붙잡혀서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보신 것처럼 이 일이 지난달 14일에 자정 무렵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막차를 놓쳤어요, 이 할머니께서. 그러다 보니까 밖은 너무 춥고 내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몸을 녹이기 위해서 가까운 지구대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이 영상 속의 할머니가요, 부산역에서 강릉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타려고 원래는 하셨었대요. 그런데 이제 놓치다 보니까 내가 어디 이제 뭐 갈 곳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부산이 영하권 추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춥고 그래도 지구대에 가면 그래도 내가 조금 머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를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 의해서 굉장히 거칠게 한쪽 손이 붙잡힌 채 끌려나가게 됐고 다른 경찰이 저렇게 문까지 걸어 잠그다 보니까 할머니는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13일 자정을 넘긴 시각, 그러니까 정확히는 14일 0시가 지난 시각에 0시 한 5분쯤 됐대요, 저 상황이. 그런데 영상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영상 속에 보면 저 어르신이 경찰관과 뭔가 대화를 나눈 듯한 그런 모습은 보이잖아요. 일단 이 사건의 당사자인 저 영상 속 어르신 얘기부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아니까 가라 그래도 내 몸 좀 느끼고 가려고 조금만 있겠다고 내 사정했어요. 그랬더니 빨리 가래요. 나를 그때 노숙인같이 그랬더라니까. 그게 노숙인보다 더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나쁜 거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의지하려고 경찰관님을 찾잖아요. 제발 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밖은 영하의 날씨고 엄동설한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요즘 어디 웬만한 변변한 이른바 숙박업소 가는데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차 이 운행할 때까지만 몇 시간쯤 그때까지만 지구대에 머물게 해달라고 사정상을 했다는 게 일단 이 70대 여성분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랬잖아요. 최전봉 교수님. 나를 노숙자같이 대하더라고요. 아니 설령 노숙자라도 박경동사람인데 그냥 내쫓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숙자라 해도 보호를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저 지구대에 들어와서 뭐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기물을 파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할머님이 집에 못 가가지고 지금 막차를 놓쳐가지고 추워서 잠깐 몸 녹이고 첫차 출발할 때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같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건 경찰이 그럼 과연 민중의 지팡이가 맞아요? 경찰서가 지구대가 물론 범죄인들을 잡는 것도 저들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경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무리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특별한 걸 뭐 밥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 자리에 앉아서 조금 쉬다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밖은 추워서 저 할머니가 70대 할머니가 나가셔서 만약에 사고라도 당하면 어쩔 거예요. 추워가지고. 아니 몇 시간 좀 기다려 자정 넘어가지고 늦게 들어와서 갈 데 없으니 몸 좀 녹이고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 나가라고 저렇게 끌어내고 지금요 할머니가 쫓겨나는 과정이 지금 화면에 잡혔는데 허리를 삐끗까지 했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아니 지구대를 믿고 경찰을 믿고
국가의 공권력을 믿고서 본인의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경찰이라면 과연 저분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상당히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영상을 다시 보면요. 저 어르신의 가족분이 보면 일단 울분이 치밀 거, 부하가 치밀 거 보세요. 멱살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할게 또 그 지구대에 또 제가 무슨 팩트 틀렸다고 하지 말아요. 영상 보면 멱살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멱살은 아니지만 옆에 어깨 부분을 꽉 쥐고 저렇게 끌고 나가요. 저 완력으로 70대 여성을, 어르신을 어깨 부분을 꽉 움켜잡고 끌고 나갑니다. 저 거센 완력으로. 어르신은 할 수 없이 저 힘에 이끌려 아무 저항도 못하고 끌려나갔어요. 아니 그러면 당시 엄동설한 부산 지역 영하권이라는데 그럼 추위에 벌벌 떠면서 첫 차 오기를 기다리면서 추위에 떨어야 됐나요? 저 어르신은 어땠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어디 갔어요? 저 할머니가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네. 3km 떨어져 있는 다른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하. 근데 그 경찰서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경찰관들은 이 할머니한테 난로와 담요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계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그 경찰서에서 새벽까지 머물다가 첫 차를 타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혹시 경계선이 이쪽은 다른 나라, 이쪽은 어떤 나라, 지금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경찰이에요? 어떻게 3km 정도 불과 이 거리에서 이런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저 70대 여성을, 즉 할머니를 직접 목격했던 경찰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를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또 있었어요. 1시를 넘어서 아마 도착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시타 또 캐라 해가지고 같이 캐고 휴게 쉬고 나오니까 아침에 나보니까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한 6시. 보세요. 새벽 6시에 다시 와봤더니 이미 할머니는 본인 얘기처럼 첫 차를 일찍 타야 되니까 자리를 떴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를 나간 거 할 거 아니에요. 자리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와보니까. 그런데 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애초에 정말 여기를 잡고 끌어낸 그 지구대 뭐라고 합니까? 입장이 뭐예요? 입장이. 이 지구대 측의 해명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출동이 많은 곳이라 민원인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는 데다 할머니가 직원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해 불가피하게 내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비를 걸었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저 CCTV 상에서는 육성은 들리지 않아요. 즉 말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뭔가 말은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영상 속에서는 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 그런데 시비를 어떤 식으로 걸었는지 모르지만 영상 속에서 그러면 할머니의 모습은 진짜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예를 들어서 업무 방해하고 그랬습니까? 어땠어요? 영상 속의 할머니 모습 어땠어요 그러면? CCTV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한 40분 정도 동안 있었는데 중간에 물 마시러 한번 일어난 것 이외에는 네.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 움직이는 그 동작만 보고서는 저걸 가지고 뭐 업무를 방해했다든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난동을 부렸다라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어르신이 글쎄요 무슨 말로 영상 속의 동작으로는 막 무슨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거나 100번 양보해서 저 의자에 대자로 들어눕거나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잠깐 물 마시러 그 지구대 안에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경찰한테 제작진이 확인한 겁니다. 저희가 그 이동한 거 물 마시러 이동한 거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시비를 걸었다는데 지금
할머니는 이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에서 혹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아닙니다. 이 할머니는 앞서서 나온 그 인터뷰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내가 노숙인도 아니니까 좀 친절하게 대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시비를 걸거나 그건 아니고 좀 친절하게 대해달라라는 취지의 말만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지구대 근무자들은 무례한 말을 직원들에게 했기 때문에 내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뭐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의 말이 정확한지는 현재 상황으로는 알 수는 없으나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뭐 할머니가 무례한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반대되는 이야기, 반박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저렇게 붙잡고 끌고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갔다라는 것은 무슨 자기의 기분을 거스르면은 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내보내고 이거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생각이 되고요. 할머니가 뭐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은 글쎄요. 본인들이 느낀 게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당시 지구대 근무자들 주장에 따르면 할머니가 직원들에게 무례한 말을 해서 내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무례한 말이 정확히 뭐였는지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서로 확인하죠. 할머니한테 직접 이러한 말을 했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 이런 무례한 말을 했습니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무례한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경찰, 당시 지구대 근무자들의 행동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될 만한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 사건이 MBN 취재기에 단독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뉴스를 접한 분들이, 시민분들이 해당 지구대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그런데 당시 지구대 반응은 더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70대 할머니 내쫓은 게 거기 맞습니까? 뉴스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어요. 그럼 계속 화를 내세요. 예? 여보세요? 대박 사건입니다. 최전문 교수님. 예. 경찰이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할 때는 온갖 현수막에 경찰은 여러분과의 거리 3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면서 민중의 지팡이 인양 다가 있어요. 지금 이 항의 전화에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아주 비아냥조예요. 그럼 계속 화내세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걸? 이게 말이 안 되는 태도죠.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항의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항의를 하든 아니면 뭐 비판을 하든 자기들은 그냥 신경 안 쓰겠다는 태도라고밖에 안 보여요. 과연 그러면 경찰은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그걸로 일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게 업무잖아요.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국민이 화를 내고 전화해서 항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항의에 대해서라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야죠. 뭐 아니면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화내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으면 전화한 사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런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조금이라도 느끼는 거라면 또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라도 했다면 저런 반응을 보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이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든지 그게 정상인 거지. 그럼 계속 화내세요.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도 안 할 뿐더러 그 지적에 대해서 고치려는 생각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항의하신 분은요. 정말 신사적으로 문제제기한 거잖아요. 무슨 욕설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돌아온 답이 그럼 계속 화내세요. 아주 비아냥조였어요. 누가 듣기에도. 그런데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이 지구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서도 혹시 이런 태도에 팔짱 낀 수수방관 태도입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네, 수수방관하지 않았고요. 이 사건에 국민 공분이 일어나면서 비난이 빗발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산의 동부경찰서 서장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의 내용이 민원인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동부경찰서장께서 이렇게 사과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점이 지금 뉴스파이터가 봐도 답답해요.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인도 전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뭘 부탁하러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게 민원입니까? 국민이 얼어 죽을 지경이 돼 있다 보니까 첫 차까지만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는 못해요. 그건 민원이 아니잖아요.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민원인 표현 일단 썼어요. 자, 그리고 동부경찰서이 사과까지 했어요. 홈페이지에. 그럼 경찰은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 관계자도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왜 그렇게 대응했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화가 나는 상황이다.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고소한 사건은 부산 진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만약 징계를 한다면 부산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부산 진경찰서는 이 지구대가 소속된 동부경찰서나 할머니가 이동한 서부경찰서가 아닌 제3의 경찰서입니다. 부산 진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의미예요? 부산 진경찰서가 조사한다는 것은 일단은 혹시 여기저기에 관계된 제3의 나름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부산 진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의미입니다. 부산 동부경찰서와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지구대 관련 인물과 직접 연관된 다수의 인물이 있다 보니 조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 객관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 서부경찰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 당사자로서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보니 제3의 경찰서로서 부산 진경찰서가 직접 조사하도록 아마 부산경찰청이 관할을 조정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와 별개로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할머니를 끌어낸 경찰관에 대한 감찰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뉴스파이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구대 근무하시는 경찰관분들 근무 여건 그리고 교대 근무 상황 열악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에도 시달리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우리가 경찰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울 때 그래도 기댈 만한 곳은, 기댈 언덕은 경찰이라는 그 굳은 믿음, 그 따뜻한 믿음이 아직도 우리 국민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스럽더라도 그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간혹가다 생기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전국에서 피땀 흘리면서 노고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경찰분들의 어깨에 힘 빠지지 않게 하는 그 비결이고 지름길이라고 감히 뉴스파이터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못하신 분들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나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